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남들은 괜찮은데 나만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예민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감각이 깨어있는 때라고 하셨습니다. 예민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예민함을 대하는 마음이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면 지금의 힘듦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가장 쉬운 말로 풀어보겠습니다. 예민함이 약점이 아니라 선물일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민하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온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많이 느끼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의 표정 변화를 알아차리고 교실 분위기에 민감했습니다. 어른들의 목소리 톤에서 감정을 읽어내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니? 그냥 신경 쓰지 마. 별거 아닌데 왜 그래? 생각을 너무 많이 해.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나는 이상한 사람인가 생각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말투 하나에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하고 동료의 작은 반응에도 내가 뭘 잘못했나 돌아보게 됩니다. 회의 시간에 나온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집에 돌아와서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가족들과의 대화에서도 미묘한 뉘앙스를 놓치지 않고 친구들의 작은 변화도 금방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많이 느끼고 많이 생각하다 보면 하루가 끝날 때쯤엔 너무 지쳐 있습니다. 남들은 쉽게 넘어가는 일들이 나에게는 큰 일처럼 느껴지고 별것 아닌 일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렇게 예민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이 싫어지기도 합니다. 예민한 내가 문제라고, 둔감해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둔감해지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하면 할수록 더 크게 느껴지고 생각을 멈추려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온갖 생각들이 찾아와서 오늘 한 말들을 되새기고 내일 있을 일들을 걱정합니다. 이런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예민한 것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민해서 손해본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남들은 괜찮은데 나만 힘들고 남들은 쉽게 넘기는데 나만 오래 끌고 갑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작은 변화에도 불안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민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민함을 대하는 마음이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예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둔감해져야 한다는 강박,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진정한 문제는 예민함이 아니라 예민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라. 바꾸려 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 예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민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못했습니다. 예민하면 약하고 둔감해야 강하다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이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상해서도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예민함의 진정한 의미를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느끼는 능력은 지혜의 시작이다. 깊이 느끼지 못하면 깊이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예민함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예민함은 결함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세상을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민함 때문에 힘들어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상황이 아니라 생각에서 옵니다. 예민하게 느끼는 것 자체는 고통이 아닙니다. 예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고통을 만듭니다. 같은 예민함을 가진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은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힘듭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민함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예민함을 문제로 보는 사람은 그것을 없애려 애씁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생각을 막으려 하면서 자신과 싸웁니다. 하지만 예민함을 능력으로 보는 사람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잘 활용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저항하면 더 강해지고 받아들이면 사라진다. 이것은 감정과 생각의 법칙입니다. 예민함을 없애려 할수록 예민함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예민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사소한 말에 마음이 흔들렸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렇습니다. 또 예민하게 굴었어.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이런 것도 못 넘기다니. 이렇게 자신을 비난하면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예민함에 대한 괴로움뿐 아니라 자책까지 더해집니다. 두 번째 반응은 이렇습니다. 아,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이 느낌을 알아차렸어. 잠시 느끼고 보내주면 되겠지.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빨리 회복됩니다. 둘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같은 상황이지만 마음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판단 없이 그냥 아는 것. 이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예민함으로 힘든 진짜 이유는 예민함 자체가 아니라 예민해서는 안 된다는 저항, 둔감해져야 한다는 강박, 이런 생각들이 진짜 원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물의 성질대로, 불은 불의 성질대로 각자의 성질을 거스르지 말라. 예민한 사람은 예민한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성질입니다. 물을 불처럼 만들 수 없듯이 예민한 사람을 둔감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면 자신의 본성과 싸우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고통입니다. 세상은 다양한 성질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둔감한 사람이 필요한 일이 있고 예민한 사람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다양성의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숲에는 큰 나무도 있고 작은 풀도 있어야 합니다. 강한 동물도 있고 약한 동물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숲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둔감한 사람만 있으면 세상은 거칠어집니다. 예민한 사람만 있으면 세상은 너무 조심스러워집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성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예민함을 거부하지도 말고 예민함에 빠지지도 말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 예민하게 느끼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예민함을 나쁘다고 판단하면 그것은 괴로움이 되고 예민함을 있는 그대로 보면 그것은 능력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정원에 두 종류의 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민감한 꽃이었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햇빛의 변화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다른 하나는 둔한 꽃이었습니다. 큰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환경 변화에 덜 민감했습니다. 민감한 꽃은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저 꽃처럼 강해져야 하는데,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꽃잎을 꽉 움켜쥐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힘들었고 결국 꽃잎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민감한 꽃은 자신의 성질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원래 바람에 흔들리는 꽃이구나. 그게 나의 모습이야. 그래서 바람이 불면 자연스럽게 흔들렸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람과 함께 춤추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민함을 거부하면 괴로움이 되고 예민함을 받아들이면 아름다움이 됩니다. 실제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직장인이 회의 시간에 상사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예민한 자신이 싫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하루 종일 마음속에 남아 괴로웠습니다. 다른 직장인도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나는 원래 예민한 사람이니까 잠시 이 감정을 느끼고 보내주자. 그러자 감정은 파도처럼 지나갔습니다. 저항하지 않으니 빨리 사라졌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민한 자녀가 부모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습니다. 부모는 말했습니다. 그런 것도 못 넘기니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래. 자녀는 자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더 힘들어졌습니다. 다른 가정에서는 부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 섬세한 거야. 그건 너의 장점이야. 다만 그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면 돼. 자녀는 자신을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친구의 작은 변화도 알아차립니다. 친구가 힘들어하는 걸 금방 눈치채고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둔감한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민함은 깊은 공감의 능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깊이 느끼는 것에서 시작된다. 남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도울 수 있다. 예민한 사람은 이미 자비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가들도 대부분 예민합니다. 작은 것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미묘한 차이를 느낍니다. 그래서 감동적인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민함이 없다면 위대한 예술도 없습니다. 치료자들도 예민해야 합니다. 환자의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리고 말하지 않은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한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매우 예민한 분이었습니다. 중생의 작은 괴로움까지 느끼셨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중생을 위해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예민한 마음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민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민한 사람이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고쳐야 할 것으로 보지 말고 그냥 나의 성질로 받아들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는 순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스스로와의 싸움이 멈추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민하게 느껴질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대신 관찰해 보세요. 지금 내 가슴이 답답하구나. 목에 뭔가 걸린 느낌이 있네. 이렇게 몸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감정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민하게 반응했을 때 나는 왜 이래 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지금 예민하게 느끼고 있구나.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판단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습니다. 네 번째는 호흡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천천히 숨을 쉬어 보세요. 들숨에 느끼고 날숨에 내려놓습니다. 호흡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호흡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민함의 장점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예민해서 좋았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친구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었던 순간, 아름다운 것을 깊이 느꼈던 순간, 이런 순간들을 기억하세요. 예민함은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쉼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조용한 공간에서 회복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일곱 번째는 예민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민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주변에 말해도 괜찮습니다.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말하면 주변 사람들도 이해하고 배려해 줍니다. 여덟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은 괜찮은데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감각이 다릅니다. 둔감한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대로 괜찮습니다. 아홉 번째는 예민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민함을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활용하세요. 예민한 감각을 필요로 하는 일을 찾아보세요. 예술이나 상담이나 디자인처럼 섬세함이 필요한 분야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예민해서 힘든 게 아니라 예민함을 거부해서 힘든 겁니다. 예민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민함의 진짜 이유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민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깊이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진짜 문제는 예민함 자체가 아니라 예민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예민한 자신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항하면 더 강해지고 받아들이면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이제는 예민한 자신을 받아들여 보세요. 고쳐야 할 것으로 보지 말고 나의 모습으로 인정하세요.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깊이 느낄 수 있는 능력,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힘, 이것은 부처님의 자비와도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평생 예민함을 문제로 여기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선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예민하게 느껴질 때마다 지금 예민하게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 없이 알아차려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예민함과 편안하게 지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때 비로소 예민함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예민함이 당신의 강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이 느끼는 사람이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민한 당신이기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민한 당신이기에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예민해서 힘들었던 당신의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섬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 가장 마음에 남은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어떤 부분이 가장 위로가 되었나요? 혹시 예민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그 마음을 다루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민해서 힘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예민함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함께 나누면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예민해서 힘들어하는 분들께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생각이 많아서 힘든 마음을 다루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뤄보려 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할 때 생각을 내려놓는 법, 이런 주제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주제를 다뤄주길 원하시는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걱정이 많아서 힘든 마음, 완벽주의로 지친 마음, 비교하는 습관을 내려놓는 법, 여러분이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고 마음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예민한 것은 약점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 오늘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예민함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